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요즘 부쩍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그 뉴스의 영향을 좀 잘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어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중국 감산 보도도 있었고요. 또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올린다라는 뉴스 글로벌에서 들려오기도 했고, 또 사우디 측에서 뭐 루시드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밤사이 추가됐고, 에코프로 그룹주 주총 등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주요 방향 좀 잡아주세요. NH투자증권에서 코멘트한 게 있어서 꼭 가져왔는데요. 네. 1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신 모델이 출시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분기까지 리튬 가격이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3분기부터는 그 부정적 레깅 효과가 사라져서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이 역시 안정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리튬 가격이라든가 광물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요. 네. 곧바로 이게 그 레깅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3개월 평균으로 회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가격에 산 거를 높은 가격에 출시를 하더라도 여기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없게 하는 단계는 아마 3분기 돼야 될 겁니다. 2분기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규모 소재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타났죠. 에코프로비에 뭐 44조 수주 나왔고 어제 이제 LNF 13조 수주 나왔던 것 자체가 지금 그 배터리 시장이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신호로 본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 섹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개별 주가 종목들은 뭐 급등세가 나타나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양극재와 리튬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를 부진할 때 뭐 전액이라든가 동박, 최근에는 뭐 전구체 종목들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전 고체 관련 소재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 것처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내에서도 재고 평가 손실이 거의 없는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가장 견조하고 네. 또 이제 전 세계 유일의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공모가 36,2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4만 4천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증설 이슈로 급등세가 나타났고, 에코프로의 그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핵심 기업인 그 에코프로 H&도 단기간에 5, 60% 정도 급등세가 나타났고, 최근에 또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후발주가 또 치고 옵니다. 뭐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픽을 잘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의 가장 리스크를 좀 안았던 트럼프 관련 리스크도 완화되는 모습들이 그 국정연설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예산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공화당이 예산을 깎지 못한 부분에서 지금 좀 반발을 하는 트럼프 친인사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 쪽으로 분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바이든 재선 가도에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 최근에 뉴스웨이크에서 그 발표에 따르면은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8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퀴니피 때 여론조사 단 한 곳에서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걸로 나왔는데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후원금에서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차이가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또 2월 달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5,300만 달러 모금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2,030만 달러 정도 모금을 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캠프가 1억 5,500만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4,190달러 정도 모금 상태라서 지금 워낙 지금 뭐 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모금의 차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소에 따라서 이제 그 공탁금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정도면 그 뉴욕 검찰에서 압류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탁금 규모가 이제 밤 사이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압류까지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요청 어느 정도 그 정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한 것 그런데 일단은 그걸 내야지 되겠죠. 내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게 가급적이면은 뭐 압류보다도 그 파산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뭐 내면 냈지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굳이 파산보다는 그냥 앞니를 스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2차 전지 섹터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장 초반에 기대했던 종목은 LNF였을 겁니다. SK온의 13조 양극재 공급 계약 그 알던 내용이 이제 확정되는 소식으로 전달이 된 것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어제 당일만 놓고 봤을 땐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사실 뭐 급락을 불가피했었는데 그걸 피해갔다고 보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테슬라의 중국 공략 감산이기 때문에 원래 급락이 불가피했으나 수주 공시가 제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피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LNF 잠깐 말씀드릴 때 지난해 연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 SK온과의 장기 계약이 추가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 말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그 거의 계약 완료 단계였다가 지난해 연말에 약간 캐중 구간이 2차 전지 발생하면서 계약이 미뤄졌거든요. 그 미뤄진 계약이 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7년간 30만 톤, 그 13조 정도 되는 그 계약 규모인데 그 어제 IR을 LNF에서 또 했습니다. IR을 잘 안 하는데 했는데 24년에서 25년까지는 양극재 미드 니켈이 나가고요. 26년부터 니켈 함량 80% 이상의 그 단결적 하이니켈 양극재가 출하가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SK온 미국 현지 생산 법인에 들어갈 건데 특징적인 거는 이게 이제 뭐 최종 완성차 쪽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건 사익 구조가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LNF가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재고평가 손실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괜찮겠다. 네. 코스모인 소재가 LG 쪽에서 사급을 받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그 4분기 때 8.87%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LNF도 지금의 이제 그 재고평가 손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SK온의 올해 이제 생산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생산 능력 대비해서 17% 정도 수주 양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작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대보다 적은 수주 금액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퀄테스트를 하고 있는 코스모 흰소재 같은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어저께 시장에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어저께 좀 제일 강했던 것이고 네. 코스모 흰소재도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LNF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공시 외에도 같은 고객사를 통해서 추가 수주에 대해서 어저께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고객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뤄지고는 있지만은 이제 공급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고, 지난해 기대했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 원통형 배터리 쪽에 양극재도 이제 공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타 OEM 업체들 외에도 그 삼성 SDI 쪽도 퀄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SDI 쪽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OEM 완성차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쪽에도 모두 다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고객 다변화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수주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굳이 LNF를 살필 필요는 있을까?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다른 양극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 관점과 혹은 신규 매수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말씀 주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덕산 테코피아도 잘 가고 롯데 에너지머티도 한농화성도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모멘텀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게 나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슬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삼성 SDI, 셀사, 전고체 모멘텀을 끌고 가주는 이 업체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각각 좀 주시죠. 어제 그 삼성 SDI가 또 IR을 또 했었는데요. 네. 그 고주영 삼성 SDS 부회장이 그 삼성 SDI는 그 자동차용으로 먼저 사용하려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타겟을 글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 가장 근접한 배터리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전고체 배터리로 좀 삼성 SDI 쪽에서 보는 것 같고 상위 그룹이 그 2와 2 세그먼트 쪽을 커버하는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 쪽으로 포진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출시가 되더라도 최상위급의 그 슈퍼카 위주로 아마 채택이 될 것 같고요. 네. 2027년 양산 목표로 해서 현재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일단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이 모멘텀을 계속 받으면서 굉장히 셀 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전 세계 2차 전지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는 그런 지금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고 목표가도 하나증권에서 워낙 지금 강하게 부른 상태거든요. 바이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요게 따라서 관련된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좀 강한데 다만 지금 그 스페이스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다소 고평가인 건 맞는 것 같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지금 파일럿 라인 돌리면 증설한다는 이슈 때문에 같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네. 테마성은 있지만은 그거를 보고해서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시세를 추정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EV 볼륨의 자를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배터리 3사 중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점유율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2분기 때 그 전기차 판매량이 100% 정도 성장 예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가동된 공장도 올해 연말에 네. 조기 가동도 예상되니까 스텔란티스 쪽도 모멘텀이 있고 또 이제 BMW가 그 지난해 순수 전기차가 74% 증가했다 그럽니다. 한 37만 5천 대 팔았는데 새로운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 노이어 클래스가 이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요게 비전 노이어 클래스 X 차량도 지금 사진은 나왔어요. 그거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출시할 거라서 고객사들이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파이 원통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26년 양산이었는데 25년으로 좀 땡겼습니다. 25년 초로 땡겼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땡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전에는 매년 캐펙스 투자를 한 2조 정도 매년 했었는데 올해 한 6조 5천억 투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이 전략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총도 있고 뭐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관심을 더 받기도 했었는데 니켈 소식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보유자분들을 위한 방향 잡아주세요. 어제 나온 뉴스가 그 인도네시아 쪽에 그 중국 GM이 운영하는 그 니켈 그 제련소거든요. 네. 그 그린에코의 지분을 9% 취득을 한다는 것이고 뭐 추가 더 취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번에 사업 목적 그 변경해서 그 국내외 자원 탐사 채취 개발 사업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런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도 이제 에코프로 그 송호준 사장이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니켈 쪽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광물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잘하는 업체라 아마 호주 아이오니어랑 같이 하지 않나 싶은데 네. 아마 그러니까 광물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서 아마 이거 외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전구체 원료가 기본적으로 그 니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27만 톤 캐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10만 톤 정도는 지금 안정적으로 에코프로를 통해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에코프로 BM의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강한 거는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0일부터 에코프로가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기에 따른 효과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SK온 쪽으로 지금 대규모 수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나서 미리 좀 수급을 이제 비중을 채워 나가는 상황에서 쇼커보드 일부 좀 진행이 같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프렌들리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이제 에코프로 그 루프 시스템 V2거든요. 네. 이거 프렌들리를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핵심 기업이 그 산업 폐수를 재활용 정화를 담당하는 게 에코프로 HN인데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그 인터배터리에서 취재했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회사 관계자가 에코프로 HN 관계자가 향후 매출 2조를 목표로 한다고 이 발언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도가니라든가 그 도펀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액 첨가제 이런 것들이 아직 판가들이라든가 이런 것 정해지진 않아서 그 매출 추정을 지금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다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셔도 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보유자라면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오늘 관심 둬볼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잡아주시네요. 이 종목을 지금 선택하신 이유는요? 상징적으로 가져왔고요. 배터리 업황 바닥이라는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지금 그 2032년도에 그 전기세 침출을 기존의 67%에서 그 56% 낮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전기세 침투율이 북미가 7.6%였거든요. 그러면은 67%면은 한 8배에서 9배 성장인데 56%면은 7배에서 8배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배, 9배 성장할 게 7배, 8배 성장으로 좀 줄어들었다. 네. 성장이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도 엄청난 성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닥의 느낌이고 그 NH투자증권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전망했습니다. 물론 1분기 자체는 지난해보다 그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영업이익 2,208억에 매출은 그 6조 4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그 103% 상회로 전망을 했는데 이유가 아마 AMPC 2,079억 정도 유입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 같고 AMPC 제외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로 보는데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AMPC 합치게 되면 대체로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2분기가 배터리 가격의 판가라가 저점이라 본다 그러면은 2분기 이후부터는 어쨌든 그 완성제 기업들이 리스타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 자체가 원래 하반기에 많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이 또 많이 그게 성수기 때문에 그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분기에 여름에 배터리 주문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동안 좀 가동률이 낮았던 폴란드 쪽 공장 가동률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LG 에너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북미 쪽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여전히 북미 시장 쪽에 기대감이 있는데 네. 주요 고객사인 그 GM이 올해 20에서 30만 대 정도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GM 차량이 지금 IRA 텍스 크레딧 차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지난해 43종에서 19종에서 지금 36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AMPC 수혜가 점점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글로벌 탑 10 중에서 거기서 9개가 있고 실제 계약된 게 7개고 두 군데는 도요타랑 혼다는 이제 조만간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탄탄한 그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부침이 컸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서 LG 엔솔에 대한 지금의 가치를 얘기 주신 거고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할까요? 규정상 그 증권사 목표가 안에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네. 있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 하단이 48만 원, 상단이 54만 원이고요. 어제 한 41만 원 넘어간 것 같은데 41만 원 이하 늘릴 때 보시고 목표가는 54만 원, 최상단 드리겠고요. 손절가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씩 잡아주셨으니까 도움되셨길 바라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